2016년 교통환경국제포럼이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시민 참여를 주제로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환경부와 환경부 산하 수도권 대기환경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그리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함께 교통환경국제포럼을 열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시민 참여 세미나는 교통환경 선진화에 앞장서는 런던과 파리 전문가, 그리고 국내 전문가들이 마주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교통환경국제포럼 2016이라는 명제답게 선진 사례의 성공을 들어보는 발표로 시작됐는데요. 개회사에서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은 미룰 수 없는 현실인 만큼 성공을 위한 다양한 대책과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인사로 마무리를 가름했는데요. 이는 우리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국내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와 추진 방향, 그리고 개선 방법 제시에 따른 국민 참여를 요청한 것이라 풀이됩니다. 주 정책부서의 수장으로 참여한 환경부 나정균 기후대기정책관은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요인은 자동차 배기가스라는 것을 지적하는 축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노후 경유차 운행을 억제하는 정책이 좀 더 정예화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알리는 포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밝힌 것이라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인지 4시간 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포럼 발표와 질의를 경청했는데요. 교통환경국제포럼 행사는 영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례를 영국 런던 대기정책관 레디어 트레이 헤븐의 발표로 시작됐고 3가지 주제 발표에서 놀라운 얘기를 했는데요. 산업혁명 이후 심각한 대기오염 때문에 매년 9천여 명이 런던에서 사망하는 회색도시, 즉 대기질 악화 현상에 빠졌다는 토로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울트라 로우 이미션 존 정책의 선구적 역할 소개에서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배출가스 없는 전기자동차 대체 보급과 자전거 사용을 독려하는 동시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는 지양한다는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이는 4대 광역시 노후차 진입 불가 정책에 비교되는 주요 사안인데요. 버스와 택시에 교통 혼잡세를 부여하고 징수받는 런던시의 강력한 대기환경 개선 정책이 맑은 도시로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음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런던 시민들이 정책을 지키도록 유도한 부분인데요. 대중교통 이용을 우선적으로 장려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켜서 개선의 동참을 이끌어낸 정책이 국민의식과 함께했다는 게 핵심 요지입니다. 지금도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발표를 마쳤습니다. 신사의 나라지만 말을 탄 순찰 경찰이 상징인 영국. 왠지 우리와는 생활권이 달라 보이는 영국의 대기환경 정책은 전혀 낯설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주요 사항을 들어보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성공한 교통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So there are a number of examples of very effective measures which you can implement to improve air quality. In London, we're particularly proud of one of the measures that we implemented, which was to retrofit our buses to make them cleaner. We did this along one of our very polluted stretches of road called Putney High Street. And by doing this, we were able to reduce pollutant concentrations of nitrogen dioxide by about 16%. And we retrofitted over half of the buses going along this road. So that's a measure which can have real benefits for Londoners in terms of reducing their exposure to pollution which affects their health. Going forward, we're particularly excited about the ultra-low emission zone, which is a measure that the new mayor wants to introduce in 2019 in central London, and then after that he wants to expand it, and we expect that to have very significant benefits in terms of reducing emissions from vehicles, reducing them by nearly half. 영국의 정책 중에 한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것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ere are a number of geographical differences between a city like London and other European cities and Seoul. But what I was really struck by coming here and visiting was about the impact that off-road construction machinery has in terms of emissions here in Seoul. It's a significant problem we also face in London. We put in place a number of measures to help tackle that, including new minimum emission standards.
And this is somewhere where we think we can benchmark some best practice from England and work with our colleagues in Seoul to see how we could apply that here. Likewise, we're always very interested to learn from best practice in Korea and other cities around the world and take that and apply that in London. So I think there's a lot that Korea and England can learn from each other, and it's been a very positive event to come today and to have the opportunity to exchange some of that best practice. 두 번째로는 매일 엄청난 양의 교통소요가 발생되는 파리시가 어떤 방법으로 교통소요를 소화하고 대기 환경 개선에 대응하는지에 대해 프랑스 파리시 교통담당 부시장실 기술자문관이 발표하는 시간인데요. 에무메르미프 기술자문관의 말문은 유해물질 발생이 가장 많은 경유차부터 유로6 기준에 들어갔고 유해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는 도로 사용을 제한받게 되는 정책도 병행 추진한다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유해물질 발생이 많은 경유차의 유로6 기준을 장려하고 이를 위해 많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는 도로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치의 내막은 자가용 운행을 줄이자는 의도이고 현재 파리는 이를 목표로 도심축 도로 통행을 점차 없애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세느 강변의 도로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궁극적으로 검토할 정도로 확고하다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해결책으로 통행량 20% 선을 차지하는 화물 운송으로 인한 자동차 운행을 줄이는 개선 방안을 내놨는데요. 물류센터를 만드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성공적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파리의 교통정책 중에 성공한 정책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lors la politique déplacement dans Paris, c'est une somme de petites politiques différentes et je pense que dans les bonnes mesures parisiennes, c'est tous les aménagements qu'on a pu faire pour réduire la place de la voiture en ville, promouvoir la place du vélo. On a mesuré qu'on a baissé de 23% les flux de circulation dans Paris en une dizaine d'années et ça c'est dû à la place qu'on a fait pour les bus, à la place qu'on a fait pour les vélos et je pense que c'est des bonnes mesures à reproduire ailleurs. 파리의 실패한 교통 환경 정책과 그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Alors on n'aime pas beaucoup parler d'échecs généralement, mais plutôt de choses à améliorer. Et des choses à améliorer, bien évidemment, il y en a beaucoup. Et je parlerai notamment du contrôle, puisqu'à Paris, nous avons tout un tas de réglementations qui ne sont pas aujourd'hui très bien contrôlées et très bien suivies par les gens. Donc la première chose qu'on doit mieux faire à Paris, je pense, c'est mieux contrôler les usages pour que ce soit conforme aux réglementations qu'on peut prendre. 전반을 마무리한 두 분 발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질의와 토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런던과 파리의 교통 환경 정책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들을 수 있는 맞춤식 진행이었는데요. 정책 답습에 교통과 환경 정책 반영이 많았던 프랑스는 공감대 형성도 빠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대기 환경 개선 대책과 LH 제도 시행 사례 발표는 환경부 수도권 대기 개선 정책이 필요로 하는 주요 돌파구 지향점을 조명한 국제교류의 장이라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관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안문수 회장께 직접 자동차와 환경정책 관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포럼이 우리나라의 대기질 향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예, 그동안 수도권 대기질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세먼지만 본다면 2012년까지 감소 추세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종전에 했던 방식으로는 미세먼지를 더 이상 줄일 수 없다. 좀 더 특별한 대책을 더 세워서 저감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를 했었고 그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아울러서 로 에미션 존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대도시에서는 이걸 기왕에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들어보고 전문가를 불러서 들어보고 우리나라가 그걸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앞으로 점검해보고 또 시사점을 찾기 위해서 이번 포럼을 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한국 교통환경 정책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특별 대책을 더 강하게 이제 시행할 예정에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내년부터 노 에미션 존을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이 노 에미션 존 실행을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노후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조기 폐차라든가 그 다음에 매연 저감 장치 부착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 부착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역시 미세먼지 개선에 시급함 이외의 현안 사안들을 함축한 논리적 설명이었습니다. 2부는 경유차 대기 오염과 맞춤 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4인의 발표를 모으는 자리가 됐는데요. 수도권 대기환경청 이소영 과장이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대책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소영 과장의 초점은 인구도 많고 교통도 복잡하기 때문에 오염 요인도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다각화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 현상에 모아졌습니다. 교통 문제의 개선은 곧 환경의 개선으로 불가분의 관계도 정립했는데요.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범인 경유차를 전기차로 바꾸고 노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바꾸는 정책 시행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자동차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까지 엄격하게 규제하는 대기환경 개선책을 지향하겠다는 확고한 의사표명도 했습니다. 노후 경유차 진입 불허를 코앞에 둔 서울시 대기정책과정의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은 한마디로 더 단호하고 강경했는데요. 이인근 서울시 대기정책과정은 약 30만 대의 경유차에서 뿜어지고 있는 오염물질과 질소산화물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가동하고 소형화된 클리닝 설비의 가정집 확대 의지도 함께 밝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매연을 저감시키는 후처리 장치, DPF 장착을 건설기계와 중장비로 확대하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책임도 묻겠다고 했는데요. 대기환경관리 부분에서는 잦은 도로 물청소를 겸한다는 것도 약속했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도입과 시민단체와의 공조, 그리고 인접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이 최선의 대기 개선 방법임을 강조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객관적 입장에서 발표한 수원대학교 장영기 교수는 미세먼지도 문제지만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같은 유해물질 위험성과 대책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농도만 중시하는 우리 현실을 꼬집은 것으로서 다른 유해물질 농도와 대기에 미치는 유해 기여도 포함의 시급함과 아울러 보완돼야 할 정책 추가를 피력한 셈입니다. 마지막 발표자인 서울연구원 김은수 박사는 수도권 대기질 이슈와 전략에 대해 제시했는데요. 김은수 박사 또한 대기오염원의 주범인 경유차의 심각성 해결은 자동차 수와 운행 횟수를 줄이는 게 관건이라면서 해외, 특히 주변 국가와의 협력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 협력사항과 결속 집행도 필요하지만 지구가 돌고 바람이 이동하는 지구촌 입장과 상황부터 챙기자는 뜻인데요. 다시 말해 가까이 이웃한 나라들과 협업 공조하는 대기환경 개선과 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후반 발표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세부 사항을 알고 싶어하는 질의와 응답하는 마지막 토론석상에서는 환경부와 지자체 그리고 학계의 고심과 노력 흔적이 남는 시간으로 장식돼 인상적으로 비춰졌습니다. 교통과 환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는 자리가 됐고 교통과 환경이 상호작용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결과도 공감하는 분위기에서 막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교통환경국제포럼은 교통과 환경을 연결해 접근했는데요. 이런 시도가 우리나라의 대기질 개선과 함께 교통 문제 해결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박쌤입니다.